자, 그러면은 제 1강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3회에서는 서양이 조선을 이제 침략해 온 그런 전형적인 사례 두 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이제 공격해 들어온 것이고, 신미양요는 1871년에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략해 들어온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에 그 당시가 대원군 정권이었었는데, 대원군 정권에서 1866년에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66년에 프랑스 선교사 9명과 프랑스 신도 한 8,000명이 이제 학살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866년 5월에 프랑스의 선교사였던 리델 신부가 조선을 탈출해서 그 중국의 천진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알리게 되고, 이 로즈 제독은 다시 북경에 있는 프랑스 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대사는 이제 중국 정부에게 조선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를 학살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그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선을 공격할 것이니까 청국은 전혀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이 청국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 이제 프랑스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1869 크게는 이제 프랑스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례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침략을 해가지고 강화산성 읍성을 이제 공격하는 점령을 했던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프랑스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한 번은 이제 해로를 확보 내지는 해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하고 강화도 사이에 이 염하를 지나서 한강을 올라가서 그 해로로 쭉 행주산성을 거쳐서 양화진까지 9월에 한번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9월 18일 날 리델 신부하고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를 받으면서 프랑스 함대 3척이 이제 그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 강화도를 통해서 한강을 한강 상류로 양화진 서강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해로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철수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10월 달에 함대 7척과 600명의 프랑스 해병대를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강화도의 갑곶진으로 공격을 해서 강화성을 10월 16일 날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수산성에 120명 프랑스 군인 120명을 파견해서 정찰하려다가 거기서 문수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과 교전을
전쟁이 벌어져서 27명의 프랑스 군인이 전사하게 되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7일 날 다시 이제 강화성을 점령을 하면서 정족산성 쪽으로 이게 공격을 하려다가 그 정족산성에 조선군의 이제 위정척사파였던 양원수 장군 등의 양원수 등의 500명의 조선인 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프랑스 선교사하고 천주교 신도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과 조선의 문호 개방을 두 조건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조선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아주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을 하니까 11월에는 다시 프랑스 군은 중국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참여했던 프랑스 장교입니다. 장교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병인양요의 강화성을 점령을 하면서 그가 기록을 했던 그 이제 기록과 그다음에 그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병인양요 이 참여를 했다가 다시 프랑스에 돌아가서 이 주베르는 화가로 일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강화성을 점령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림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주베르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조선의 지방간이 나와서 애원하는 몸짓으로 우리의 상륙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강화 그 도에 이제 갑곶진으로 상륙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적은 일이죠.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작전은 조선 측으로부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수행됐다.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이며 가축이며 재산을 모두 내동댕이 치고 달아났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주베르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당시에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 포신 뒤 끝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대포, 화승총, 창, 도끼, 활, 갑옷 따위의 엄청난 양의 무기와 화약, 이외에도 수많은 책과 비축된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를 발견했다. 이거는 이제 강화 성 내에 있는 이제 강화의 그 당시에 유수가 머물고 있었던 강화부를 점령하고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또 그의 기록에 보면은 사방에서 몰려온 조선인들이 산꼭대기에 모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우리의 괴력의 기선들을 감탄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나라 백성은 유럽 과학의 기발한 산물 하나가 느닷없이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나자 야릇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선진적인 그런 문물과 그들의 하여튼 뛰어난 화력선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베르가 강화부를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그 사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극동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극동의 나라들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또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장교였던 쥐베르가 기록한 이제 병인 양요를 자기가 겪으면서 이제 적었던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쥐베르가 이제 강화도의 민가를 다니면서 이제 그 아무리 허름한 집, 초가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가나 혹은 양반집이나 평민집에 이렇게 책이 있다는 것이 그 좀 놀랄 만한 감탄스러운 일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쥐베르의 어떤 그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번 병인양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양요는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가 1866년에 조선에 왔다가 그 다음에 평양 대동강에 올라가면서 계속 물품 교역을 요구를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맨 처음 물하고 목재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평양의 감사였던 이제 박규수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는데 물하고 목재를 처음엔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 나서 계속 교역을 요구하면서 이제 상류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 평양 감사였던 즉 평안도의 관찰사죠. 요새 지금 도지사인데 평안도의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제너럴 샤머노의 이제 공격을 명령을 해서 결국 제너럴 샤머노가 이제 격침이 되죠. 그것이 이제 몇 년 뒤에 미국에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 대사가 1854년에 일본을 이제 개항을 하고 페리제독이 거기 일본에 이제 그 영사관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그 이제 미국 공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조선에게 제너럴 샤머노의 격침에 대한 배상을 첫째 요구하고 두 번째는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미국과 물물 교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를 이제 취하면서 조선을 이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71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아시함대 사령관인 로저스로 하여금 5척의 군함과 123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마찬가지로 프랑스 함대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 공격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로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죠. 해로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제 5척의 군함을 이제 그 미국 군함이 오게 되는데 이제 선진국의 나라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프랑스 함대의 경우에는 쥐베르라고 하는 장교가 기록과 그다음에 이제 그림 많은 이제 사파 그림을 남겼고 이와는 달리 미국은 앞에 사진 기사를 동원했어요. 함대 앞에. 그래서 당시의 중요한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찍은 장면이 한 40여 장 남아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미국 함대가 공격해 왔을 때의 그 미군 병사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강화도 광성보에 손돌목 돈대가 있는데 그 손돌목 돈대를 미국 함대가 포격을 해서 바다에서 포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조선군을 이제 몰살한 것을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쪽으로 이것은 이제 초지진을 이제 강화도가 올라오면서 초지진, 덕진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두돈대 이렇게 이제 거쳐서 그 한강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올라오면서 5척의 배가 전부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조선군하고 그 뭐 이제 육지전을 벌리지 않고 그들의 우수한 무기와 즉 우수한 그 대포를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 당시 진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강화도 맨 남단에 있던 게 초지진인데 초지진에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점령한 뒤에 찍은 사진이다. 이거는 덕진진이에요. 지금의 덕진진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덕진 그 포대 위에 쭉 미국 군인들이 서고 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당시 광성보에 어제현 장군이 갖고 있던 커다란 장군기예요. 장군 숫자죠. 장군기를 미국이 이제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조선인 군대를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어제현 장군이 갖고 있는 깃발을 뺏어서 이제 미국 함대에 이제 탈취해가지고 전시하면서 찍은 이제 사진이죠. 그들의 전시물 찍은 사진이고 요 장군기는 미국의 애나폴리스라고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계속 있었다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반환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은 이제 강화 역사박물관에 이 장군 숫자의 장군 깃발이 어제현 장군 깃발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그 함대가 5함대 한 뭐 1200여 명이 와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도 그 당시에 그 전쟁의 그 참상과 전쟁의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엘버트 가스펠이라는 장교가 쓴 기록입니다. 그 조선군은 용감했다. 그들은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무기를 잃은 자들은 돌과 흙을 집어던졌다.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자 살아남은 조선군 100여 명은 포대 언덕을 내려가 한강물에 투신 자살했고 일부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블레이크 증령이라는 사람은 남북전쟁 때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포화와 총알이 쏟아진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871년 신미의 양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0년서부터 62년까지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벌어지죠. 국내 전쟁이 벌어집니다. 즉 노비를 해방하면서 그 당시에 남부군은 노비 해방을 반대하고 있었고 북부군은 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고 남부에서는 농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노비를 해방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남부군과 노비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군과
노비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북부군이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1860년부터 62년까지 3년간의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수한 하여튼 무기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그 우수한 무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으로 외국과 전쟁을 벌인 것은 1871년 신미양이었어요. 일본을 개항할 때는 실제로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어요. 위안만 하게 되자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1853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우수한 무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과 전쟁을 벌인 것은 1871년 조선과의 전쟁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18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기록과 사진을 남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우리 지금 외무부 장관이죠. 포스터는 이 전투는 동양에서 미국 해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외계의 실책을 폭로한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구했던 두 가지 조건, 즉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샤마노에 대한 그 폭침을 당한 것에 대한 배상과 또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를 했는데 조선의 대원군 정권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를 하니까 그걸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인양요 두 차례 침입을 해서 조선군에게 이제 큰 피해를 입혔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그냥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폭탄을 여기 이제 퍼부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남북전쟁 때도 그렇게 많은 포탄과 총알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미양요 때 많은 포탄과 총알을 쏟아부어서 이 당시에 조선군은 한 350명 정도 전사, 몰살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3명이 죽고 7명이 부상한 정도의 약한 그런 하여튼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은 물러나면서 조선 정부에게 서신을 보내죠. 서신을 보내서 우리 이제 물러나지만은 혹시 우리 미국 함대나 미국 배가 이쪽 지역을 가다가 만약 이제 그 파손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미국 군이나 미국인이 바다에 표류를 할 때는 우리 그 미국민을 구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교 공문을 발송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은 물러납니다. 그것을 받고서 이제 대원군 정권에서는 그 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해서 그 뒤에 이것이 물러나고 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는 그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최초로 서양과 조약을 맺는데 그때 최초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1882년에 조미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과는 이것을 통해서 악한 감정이나 그런 것을 맺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하고는 그 뒤에 프랑스의 병인양요 이후에는 프랑스하고는 그 뒤에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1866년 병인양요와 1870년 신미양요는 이제 조선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의 어떤 군대의 외국군의 이제 서양군의 친위를 받으면서 서양에 대한 인식을 그런 위기 의식을 크게 고조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